첫 번째 이슈는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약한 고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응한다. 새 압박 카드 꺼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이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오염수를 일본이 육지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양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다는 일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정보 입수한 뒤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일본 변화가 없자 진행 상황 첫 공개했다. 그리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금 내년이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능 위험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 가서 운동을 하고 뭘 먹고 머무는 게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아파할 대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거론, 도쿄올림픽 보이콧도 배제 못한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일본 농수산품 신뢰도 저하된 이미지 타격 말도 못할 겁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째 원칙론만 내세운 일본에 강력 경고합니다. 그리고 국제 여론전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태도 중에 좀 묘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새 일본 대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그 대사에 새 일본 대사의 장인은 극우 소설가 미시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죠. 일본 미국통 도미타 대사 내정했습니다. 뭐 전체 이름은 도미타 고지 대사를 내정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에 약간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관심사는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위가 되겠죠? 그 장인의 이름이 미시마 유키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요. 극락사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굉장히 뭐 미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요. 미시마는요. 전후 일본 문학의 대표 작가지만 자위대에 난입해 구테타를 촉구하면서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극우 인사입니다. 그런데 장인입니다. 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기가요. 좀 더 자세히 보죠. 여기 보면 도미타 대사 내정자에 관한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도쿄의 일본 소식통이 전한 내용인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근무한 뒤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거나 한국을 싫어하게 되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도미타 대사의 경우에는 후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국을 싫어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사가 바뀌는데 일본 정부가 이런 인물을 한국에 보낸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自民党立党以来の最大の課題である憲法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憲法の議論をいよいよ本格的に進めていくべき時を迎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報告いたしました。 네, 정우가 위원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실 일본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 제기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어쨌든 지금 여러 경제보복 관련해서 일본의 움직임이 없는 공간에서 어쨌든 우리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관심사죠. 예. 최근에는 100만 톤에 대해서 뭐 무당 방출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그걸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10월에 야, 이거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양자 또는 다자 간의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응대를 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 도쿄 올림픽을 예. 앞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 오염수 문제,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한 문제, 민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설명과 답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무역 보복 관련해서 수출 관련 보복에 관련해서 국제사회 여론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만간 있을 뭐 G7 회의 앞두고선 우리 국가로서도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이 같은 어떤 좀 불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표명하면서 동조를 이끄는 하나의 그 중요한 계획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가 어떤 이게 강대강 대응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만 외교적 노력, 해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지금 물밑에서는 조만간이죠. 8.15 광복 이후에 어디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차관급 한미 그렇습니다.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뭐 접촉에 관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어떤 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지금 정부의 움직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영하 교수님. 자, 우리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약한 고리, 불편한 지점을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모색하는 모양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본 기사 있습니다. 그 새 일본 대사. 그런데 뭐 장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극우와 연결되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뭐 할복 자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 당국에서 굳이 이 시점에 저런 인물을 한국의 대사로 보내겠다. 이 의도는 뭡니까, 그럼? 근데 장인이 뭐 극우라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성격이 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문제의 아주 본질을 봐야 되는 건 이제 한국의 이제 주한 대사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외교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고 오시는데 굉장히 격을 낮춰서 보냈어요. 그럼 지금 이 대사의 격이 기존과는 달리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정무공사로 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알지만 저기도 뭐 아까 읽어주셨지만 이제 한국을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격을 낮춰서 보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고요. 그럼 그 의도는 뭡니까? 격을 그러니까 일부 고의적으로 낮췄다고 고의적으로 낮춘 거죠. 근데 또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총괄 공사가 새로 뭐 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유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다닐 때가 아니면 1983년도 4년도입니다. 386 세대의 심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배치라는 거 보면은 뭐 저런 우리가 장인이 뭐 극우 또 활복까지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떠나서 세밀하게 우리가 밑에를 봐야 됩니다. 지금 밑에 총괄 공사들은 또 한 사람 더 들어오는데요. 정보공사도 거기도 서울대 외교학과의 유학파고요. 그럼 이른바 지한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한파지만 지한을 안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데가 연결고리가 약하고 어떤 논조를 피는가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 위에는 격을 낮추면서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 등등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뭐 너무 장인 문제만 우리가 포커스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차라리 장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인 것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로 짜여지는 주한 일본 대사의 대사관의 뭐 포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영하 교수께서는 그 포진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386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포진했다는 걸 봐서는 어떤 거기에 연결고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제 저렇게 외교부에서도 조금 밑에 격이 낮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전체 문제는 본국에서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약한 데를 찾아서 보내주면 그거 갖고 본국에서 싸우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권을 이 현재 파견된 대사는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되겠네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본국에서 예. 그러니까 특히 총리실에서 일본 예. 총리실에서 끌고 가는 그렇다면은 이 또 굉장히 또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학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좀 수싸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우갑 위원께서 아까 잠시 말씀했던 얘기입니다.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이다. 광복절 직후에 한일 차관급이 만난다는 거예요. 제3국에서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한다. 이 강제징용 문제는요. 일본은 경제보복을 하면서 EU 아니라고 했지만 세상이 다 압니다. 이 EU인지요. 근데 이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회담 장소는 미국령 괌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달 말 G7 정상회의 개최 전에 김현종 등 미국, 유럽해본의 여론전을 펼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 차관급이 광복절이 지난 뒤에 만난다는 거예요. 자, 형우택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가 돌파구가 나올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당장 이 예. 차관급 회담으로 해결책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은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요청하고 이랬을 때 잘 예.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만난다는 면에서 그 만나는 자체가 의미가 그렇죠. 있을 일단 거다. 확전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더 확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만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예. 만나느냐. 예. 괌이 물론 미국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느 정도 좀 연결고리도 생길 것 같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일본 내 여론도 그렇고요. 예. 지금 앞에 나온 이제 원전 후쿠시마 얘기도 나왔지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도 더 이상의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얘기하는 것도 예. 만약에 일본이 더 이상의 보복 조치라든지 더 나갔을 때 우리가 예. 올림픽 문제도 더 세게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봉합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해결책 부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예. 여기서 일단 스탑 정도는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원범 변호사가 보시기에도 약간의 한 보름 전보다는 좀 기류 변화를 좀 느끼세요, 지금? 예. 한일 양국 모두 다 파국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심리를 예.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그러니까 사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예. 분쟁이 생길 경우에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제3국에 가서 중재를 하자라는 게 일본 입장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거기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차관이 만나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만난다라는 의미는 일단 일본 쪽에서는 제3국에서 중재를 요청했으니까 일정 부분 형식에서 양보를 해준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예. 한국이나 일본에서 차관들이 만난다는 게 아니라 제3국에서 만남을 통해서 예. 제3국 중재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양보해주겠다라고 한국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일본도 중재는 아니지만 제3국에서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일 양모도 파국은 원하지 않고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는 말고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어제 이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예. 있다. 감정대로 가지 말자라는 예. 말씀을 하셨던 건 역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파국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만큼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가 보자라는 의미로 읽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변원병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우리와 일본이 추가적인 어떤 대응 조치를 더 내놓지는 지금으로서는 않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가적인 조치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제의했던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는 예. 것으로 해서 그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을 막자라는 안 외에 일본에서 이제 추가로 1+1+ 한국 정부가 나서는 예. 플러스 알파의 안을 내세웠었거든요. 예. 그 안에서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1보다는 추가로 한국 정부의 알파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정 부분을 한국 측에서 이제 좀 수정 제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서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절충을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시네요. 알겠습니다.